문다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더군다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SNS에 좀 도발적인 글을 올린 그 즈음에서 더 많은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다혜 씨가 뭐 그 SNS 글만 올리면 어떻게 그게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예고했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 뭐 우리 가족이 표적이 될 것 같다. 1월 달에 그거 올린 이후부터 엄청난,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토리 게임스까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토리 게임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꽂아준 거다.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래 토리 게임스는 자기 능력으로 갔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뭐랄까 능력은 있겠지 했는데 이번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그러니까 이 토리 게임스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모 행정관이 알선을 해줬더라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사람도 압수수색을 했고, 근데 타이스타jet과 비슷한 점이 뭐냐면 그 이전에 문재인이 계속 생활비를 대주다가 네네. 토리 게임즈에 들어간 다음부터 생활비 또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토리 게임즈에 나왔을 때 또 생활비를 대줬다.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숙의 계좌를 다 추적한 결과 그 돈의 흐름이 타이스타젯 이전에 토리 게임즈부터 그랬더라.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창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81년생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양산에 그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목욕탕인가 뭐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방에서 어찌됐든 그 네. 목욕탕을 한다라고 네네. 하면 그래도 뭐 굉장히 집이 유복한 집이라고 상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서창호가 네. 대학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네. 김정숙 여사의 후배잖아요. 네네. 경희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증권회사를 잘 다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다혜하고 결혼한 게 2010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81년생이니까 옛날 한국 나이로는 30살. 음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이로는 만으로는 29살에 이제 결혼을 한 거고. 네. 문다혜는 83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29, 27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네. 아마 그때는 서창호가 그때 또 집을 샀어요. 2010년에. 네네. 그러니까 30살도 되기 전에 집을 샀네. 음. 그게 이제 구기동 빌라인데 네. 그게 얼마짜리였냐면 3억 4,500만 원짜리였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서창호 씨 부모님이 아버지가 네.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또 이제 그 장가 가는데 그때 2010년도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와대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 뭐 이런 거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네. 2002년도에 그 뭐 노무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렇죠. 2007년도에 물러났고. 네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 딸하고 결혼하네. 그렇지. 그 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셨던 현직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가 하네. 그때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뭐 좋은 집에 장가가나 보다 해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해주셨겠지. 예. 왜냐하면은 나이 30도 안 된 사람이 그때 2010년도에 3억 4,500이면 지금 3억하고 또 다른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봤을 때 해줬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즈음 해가지고 아마 증권회사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예.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마음이 좀 바뀌었나 봐. 서창호가. 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나? 네.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뭐 대단한 분이긴 대단한 분인데 나도 변호사 할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가지고 서창호가 네네. 증권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예. 로스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생활비를 보조해 줬다라고 하는 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기 사위가 그 거기 다니고 그다음에 문다혜는 어디 다녔습니까? 롯데 JTB라고 일본계 여행사 다녔었잖아요. 네네. 고쿠시칸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들어간 데가 그 롯데 JTB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던 남녀가 만났는데 네. 문다혜는 그 결혼하면서 JTB 그만두고 네.
사위놈은 그냥 증권회사 가가지고 뭐 금융권이니까 예. 뭐 월급 좀 또박또박 잘 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놈이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아니 장인어른 보니까 저도 변호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를 쭉 했는데 안 됐대요. 로스쿨 준비를 갖다가 했는데 안 돼가지고 로스쿨 학교 자체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2010년도에 결혼하고 2016년 2월에 토리게임즈에 입사를 하는데 네. 그 6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6년 정도 차이. 예. 그런데 토리게임즈 들어가기 전 한 2년 정도를 그 로스쿨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로스쿨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증권회사 한 2013년, 14년 한 이맘때쯤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 나도 이제 로스쿨 준비해야지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 다음에 딸내미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딸이 그냥 징징거리면서 아빠 우리 그 서서방이 로스쿨 간대. 그러면서 돈을 안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 대줘야죠. 생활비 대줘야지. 네. 그때부터 버릇이 잘못 들은 건가?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생활비를 대줬다는 이야기인 거고. 네네. 그러다가 그 토리게임즈에 입사한 게 아니에요. 서창호가 입사한 회사는 토리게임즈가 아니고 NX 스튜디오예요. NX 스튜디오. 네, NX 스튜디오라고 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 서창호가 좋은 대학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예. 그랬으니까 중간에 뭐 로스쿨 준비한다고 조금 뭐 그 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NX 스튜디오 정도는 뭐 충분히 자기 실력으로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2016년 2월이거든요. 네. NX 스튜디오에 입사한 게. 네. 그런데 그 NX 스튜디오에 입사하니까 만세 부른 사람이 있어. 누구냐? 네. 그 뭐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왜요?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속으로 그렇게 가슴을 쓸어냈던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 그 당시 문재인 변호사. 예.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변호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위한테 한 달에 뭐 한 400, 500, 네. 300, 400 이 정도 주면 예. 그러면 그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 같아도 사실 속 쓰릴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시집 갔는데 사위 놈이 잘 회사 다니다가 뭐 어디 간다고 하면서 뭐 의대 간다라고 하면서 때려쳤는데 그 시험도 안 되고 계속 내 돈만 그냥 알토란 같은 내 돈만 빠져나가고 그러면 저 같아도 속상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취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세 부르고 야 이제부터는 안 준다 해가지고 그 안 준 그 해피한 시절이 딱 얼마 지났느냐 2년 간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3월에 그 NX 스튜디오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토리게임즈로. 이 토리게임즈에서 또 2년밖에 안 있고 그냥 이놈이 또 나왔네.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 또 생활비를 줘야 되니까 막 짜증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상지가 일리 좀 와봐. 그러면서 우리 사위놈이 이러이러한데 저기 이제 그 태국이라도 2억 말리지만 거기에다가도 좀 그 꽂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와 같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폭풍으로 다가올 줄을 그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타이스타젯과 그 다음에 이 토리게임즈는 평행 이론인 것 같아요. 네네. 똑같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타이스타젯 할 때 이 사람이 항공과 관련된 항공회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영어도 모르고 항공회사도 몰라. 그래서 그 일본인 훈련국장이 어느 날 우리가 이스타젯과 같은 회사니까 이스타젯에 하고 있는 그런 그 훈련 매뉴얼 그거를 본사에 갖다 달라고 해. 라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받은만 되풀이하더라. 그래서 훈련국장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는 영어를 못 알아듣고 나의 영어를. 두 번째는 훈련 매뉴얼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서창호의 역할은 거기서 항공사에서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걸 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력도 없으니까 단지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과 나중에 국회의원 그거를 대가로 받으니까 하는 일도 별 볼이 없으면서도 그 연봉을 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토리 게임즈에서도 이 사람한테 맡긴 일이 네네. 동사무소에 서류 떼는 일이었대요. 그리고 월급이 얼마냐면 네네. 230만 원. 월급이 예, 월급이. 네. 그 물론 지금으로는 230이 적기도 하고, 근데 당시도 230이라는 게 큰 돈은 아니었을 거다.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고작해야 서류 정리 내지는 서류 떼우는 일이다라고 토리 게임스의 전 직원이 기자한테 지금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토리 게임스는 그럼 왜 이 사람을 실력도 없는데 행정관이 꽂아준다고 해서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토리 게임스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봅니다. 보면 사위 입사 후에 토리 게임스 자체의 그 대출이 300만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늘어난대요. 네네. 사실 그게 큰 돈이 아니긴 하지. 네네.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9억 원으로 늘어났고, 문제는 케어런 벤처스라는 회사인데 네네. 이 회사가, 이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는 사무실에 이 토리 게임즈가 얹혀 살아요. 네네. 얹혀 살고, 또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우리들 병원. 네네. 아시죠? 친노. 네네. 네. 그 이상호. 네네. 원장 이름이 아마 이상호일걸요, 아마? 네네. 근데 그런 것 어쨌든 같아요. 그 원장의 부인이 원래 또 원장보다 훨씬 더 친노야. 그 출판사 대표 네네. 김수경인가? 아마 그럴 때 어쨌든 통과. 그 사람이 자기 책이 그래. 내 친구 문재인이야. 자기가 쓴 책이. 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 친구 노무현이구나. 참. 그 친노의 그 상징인 사람이 사람과 함께 우리들 창업투자인가 그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친노 중에 친노야. 이 K런 벤처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네네. 그런데 여기에 또 주진형이라고 아시죠? 네네. 하나 증권인가? 네네. 하나투자. 네. 그러고 나중에 문재인의 경제 보좌관 한 네. 그 사람이 있는 게 한국 벤처 투자인가인데 그 사람이 또 거기에 투자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 친문이 투자한 회사에 얹혀 사는 회사에 사이가 들어가?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의혹이 뭐냐면, 왜 기억하시죠? 왜 타이이사젯이 네네. 실제로 무슨 수익을 원하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 왜냐하면 2년 동안 비행기 뜬 게 4번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슨 노선을 따려고 태국에 어떤 그 대관 업무를 한 적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비행기를 계속 뭐 더 많이 들여오고 이런 계획도 전혀 없었고. 네네. 근데 이 토리 게임스도 안에 들여다보면 뭔가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뭔가 하는 흔적이 별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씨가 있을 때 직원이 19명이었는데 서 씨가 퇴사한 다음에 0명이 됐대요. 그 종업원이. 네네. 그리고 3년간 매년 1억대 적자. 어쩌면 이렇게 토리 게임스랑 저기랑 타이랑 똑같지? 타이도 계속 2년 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창호는 꿀이네요. 왜냐하면 그 토리 게임즈에서 230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봤고, 네. 그런데 그 타이 이스타젯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만 350잖아. 그러니까 월급보다 더 많은 집값을 갖다가 받고, 예. 그 다음에 월급은 800을 갖다가 받았어요. 네네. 갑자기 그냥 부자된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BIS라고 방콕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네.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 수업료 이런 것 저런 거 다 합치면은 1년에 학비가 한 3,800 된대요. 네. 거기에다 뭐 이것저것 조금만 더하면은 뭐 간식 비용 뭐 이것저것 더하면 최소한 1년에 한 4천만 원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아마 그것도 그 타이에서 그 이스타젯에서 그걸 갖다가 대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뇌물죄 맞아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뇌물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경제 공동체니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조금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게 뭐 경제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뇌물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상직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애써 뽑아놓은 정식 직원들 월급도 안 주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고 진짜로 내가 부푼 꿈을 갖다 딱 안고, 야 내가 항공회사 들어가야지,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못 들어가도 그래도 이스타젯 같은 데 내가 들어가서 오히려 회사를 잘 키워야지. 이스타젯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이스타가 예. 동방의 별이란 뜻이래.
오, 그렇게 깊은 뜻이? 예, 이스트 스타를 갖다가 합쳐. 아. 내 이스타라는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았어. 예. 이스트 스타구나. 이스트 스타를 아. 딱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Z까지 딱 합쳐가지고 동방의 별 비행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많은 그 직원들이 이렇게 유능한 그 직원들이 이스타jet에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유능한 직원들한테는 월급도 다 띄어먹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상직이. 네.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사람 서창호. 음흠.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왜 저 이상직이 뽑았겠습니까?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창호가 문재인과 같은 한 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냥 단순 뇌물죄인 거고 그렇죠. 그 다른 몸이다. 그 별개다. 그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로 의유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거의 한 몸이고 그 다음에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위도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렇게 사위를 잘 얻어야 돼. 더 중요한 거는 장가를 잘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예. 뇌물죄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뇌물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부정한 청탁만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거든요. 네. 이상직이 뭐 미쳤다고 서창호 같은 사람을 널려 있는 게 진짜 이상직 눈에는 그냥 젊은이들일 텐데 네네. 널려 있는 게 진짜 뭐 한 40대 50대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일 텐데 한 50대 한 저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그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줄 테니까 타이스타젯 여기 와가지고 전무할래 그러면 줄 쫙 쓸 거 아니에요. 네네. 제 친구들 지금 잘린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네. 그런데 굳이 30몇 살짜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800에다가 350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주면서 서창호를 갖다 뽑는다. 네. 그 꿍꿍이 속이 부정한 그 뭔가가 있지 않고는 할 일이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미련 같은 것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가지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렇게 계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토리 게임즈까지도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게임 회사 이 NX 스튜디오와 토리 게임스를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뭐 구글 신한테 신탁도 좀 드려보고. 네네. 근데 이 신의 영역이 아니야. 안 나와.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뭘 뒤지려고 했냐면 실제 이 사람들이 런칭한 어떤 게임 내용이 있느냐, 상품이 있느냐, 내지는 또 이 회사가 게임 말고도 어떤 사업을 딴 거 한 게 있느냐. 근데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건 뭐죠? 거의 회사로서의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그 업무를 했을까 싶어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요. 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 그 명언이 여기서 다시 예. 등장을 하네. 뭘 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안 한 거를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속 터지는 게 사람들이 막 나를 의심해. 근데 난 분명히 안 먹었어, 진짜로. 근데 너 먹게 생겼다는 거야. 안 먹고 어떻게 이러냐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난 진짜 안 먹었거든. 예.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예. 먹었다, 마셨다, 그러면은. 뭔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뭐 다 있잖아요, 흔적이. 먹다 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토리게임즈라고 한 회사는 또 이름이 왜 토리로 바뀌었습니까? 서창호가 제안한 거잖아요. 네네. 원래는 NX 스튜디오였어요. 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0대 직원이 갑자기 손 딱 들면서 사장님 우리 회사 이름을 갖다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 바꾸는 게 좋겠나? 네.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아니 원래 저희 제대로 된 회사는 예. 야 네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예. 제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삼성의 변호사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네네. 나름 제가 이제 나름 스카웃돼서 들어간 줄 알고 근데 인사 담당하는 상무님이 저를 딱 불러요. 네네. 그 정 변호사 이제 우리 회사 들어왔는데 네. 앞으로 2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새로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첫 번째 눈에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제 눈에는 이게 이상하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라고 한 조직이 이상하게 이런 하늘보리를 막 다 사람들이 다 마신다고 쳐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늘보리보다는 옥수수 수염차가 더 맛있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왜 옥수수 수염차를 안 마시고 하늘보리만 마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마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한 2년쯤 있어 보면은 너도 하늘보리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네. 조직의 구성원들이 나를 안 껴주는 거야. 우리 사람으로 아직 안 껴주는 거야. 진짜 막말로만 한두 달 있다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 변호사 한 2년 정도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좀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좀 그냥 참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시간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그분이 하셨었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이제 다른 회사 가셔가지고 사장급 연수원장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통찰력이 있는 분이었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창호가 토리게임즈에 들어가서 얼마 있었습니까? 2년 꼴랑 딱 2년 있었어.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회사 이름을 갖다 바꿨어요. 네. NX 스튜디오에서 토리게임즈로.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NX 스튜디오 사장이라고 그러면 갓 들어온 30대 젊은이가 사장님 저 할 말 있습니다 해서 뭔데? 이러면 NX 스튜디오가 뭡니까? 회사 이름을 갖다가 뭐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짜증이 확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젊은 놈이 어디서 들어오자마자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근데 이제 대통령이 사위래니까 그 뭐 유력 그때는 2016년도니까 아직 대통령 되긴 전이죠. 네. 유력한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니까 그때 이제 국회의원 정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 유명하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사위니까 짜증은 짱 나도 그러면 뭘로 고치는 게 좋겠냐? 그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뜬금없이 토리게임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가 무슨 반려견들 주는 뭐죠? 그런 거 하는 그런 회사냐? 소리니까. 네네. 예. 그래가지고 황당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리게임즈로 바꾸잖아요. 왜 토리게임즈로 바꾸니까? 분명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에 후광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면서 그 사장이 NX 스튜디오라고 본인이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만든 이름을 토리게임즈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요.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2019년도 기사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이 문달 씨와 서 씨가 태국으로 이민 갔다라고 처음에 폭로하잖아요. 그거 곽상도 의원이 처음 폭로하면서 바로 토리게임스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요. 토리게임스에 입사한 때 2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다. 그 토리게임스로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이후에 그러면서 근데 이 중에 30억 원을 서 씨가 가져갔다라는 소문이 이 테헤란로 일대에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는 어쨌든 반론권을 줬어요. 이 저 대표한테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나는 정부에 한 푼도 지원을 받은 게 없다. 뭐 그리고 서 씨가 뭐 돈을 가져가는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왜 9억 원 이 대출 받았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9억 원 대출이 저기가 아니야. 은행 대출이나 그런 걸로 봤어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은행 대출이 아니고 아까 내가 K1 벤처스라는 이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친문 인사들이 하필이면 거기에 많이 그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차입을 해줘요. 이 회사가 사무실도 내주고 9억 원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 정부로부터 200억 원을 지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K1 벤처스라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도 많이 대출도 받고 뭐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의혹은 이겁니다. 그래 토리게임즈로 직접적으로 간 건 K1 벤처스라는 회사가 9억 원을 꼴랑 대준 게 다지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당시에 K1 벤처스에서 온갖 특혜성 그런 자금들이
T.L은 벤처스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밝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200억이 토리게임즈에 안 갔어요.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토리게임즈 사장이 나는 정부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생략이 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근데 서창호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서창호가 잘렸잖아요. 네. 2018년 2월 달에. 네. 그 서창호가 3월 달에 딱 2년, 꼴랑 2년 하고 이제 토리게임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사장이면 진짜 자존심 다 죽이고 저런 애를 뭐 어떻게 쓰나라고 했는데 받았어. 그 다음에 얘가 또 그 앞뒤 그 재지도 않고 그다음 그 눈치도 없이 사장님 회사 이름 바꿉시다 해가지고 이름까지 토리로 바꿔줬어. 그런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참다 2년하고 1개월 참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참다 이제 시간 딱 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눈치를 줬겠지.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서창호가 더 이상 눈칫밥 먹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만뒀겠지. 만약에 200억이든 30억이든 그 돈이 지원이 됐으면 그러면은 서창호가 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상직한테 보내지도 않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정변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일단 뇌물죄와 관련돼서는 이상직 부분이잖아요. 네네. 대가와 이 직무 관련성이 딱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토리게임즈까지 이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다, 압수수색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해준 사람이랑 네네. 토리게임즈 대표도 소환을 했대요. 네. 이 대표도 네네. 소환하고. 그러면 지금 이 토리게임즈는 어떤 혐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토리게임즈 자체 혐의는 그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아직까지는 좀 뭉뚱그려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토리게임즈 그 다음에 아직 그 공소시효는 남아 있을 거고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런데 그때 2016년 2월 달이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그랬을 2012년에 국회의원 됐어요. 문 대통령 2012년에서 16년까지인가? 예. 그러면은 16년에서는 그 국회의원 아니었겠네. 네네. 제가 착각했네요. 이 부분은 저기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너무 적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영장도 발부받고 하는 근데 이 토리게임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른바 경제 공동체를 또 입증하는 하나의 단초가 또 나왔다. 왜냐하면 로스쿨 준비하는 동안에도 문 대통령이 그 문다의 서창호 이 부부의 생계를 거의 책임져 줬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토리게임즈 있을 때는 그 돈을 갖다 안 대주다가 다시 또 실직하니까 또 돈을 갖다가 대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상직한테 부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참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댁도 그렇게 문다혜 씨의 시댁도 그렇게 어려운 집이 아닌데 제가 실직했으면 장인어른 어른한테 돈 받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는 것도 어렵겠지만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나 돈 좀 줘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그 장인어른이 나서나 장모님이 나서나 뭐 좋은 분들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토리게임즈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타이스타 제 이전 부분, 태국에 가기 이전 부분에서도 문다혜와 전 남편과 그 일가가, 문재인과 어떠한 경제 공동체였는지 또 어떠한 의혹들이 또 있는지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이제 9월 27일 날 네. 예, 마지막 재판에서 그때 증인 출석 한 번 더 요청했다가 네. 예, 안 되면은 그냥 저기 넘어가는 걸로 네. 했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증인이 나와서 좀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재판은 그 30년 걸릴 재판 맞죠? 대장동 재판이니까. 그건 네. 그렇다 치고,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어저께 벌어졌는데, 네. 좀 답답해들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유튜버들이, 이 재판부 왜 일어나? 혹시나 그 김명수 쪽이 심어놓은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어저께도 또 미룬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가 이제 다 끝을 맺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고를 내려야 될 바로 전날, 미진하니까 좀 더 연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어저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혜경이하고 밥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금융 정보, 그러니까 체크카드니 제출해라.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게 계속 재판을 늘어뜨리려고 재판부가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분석을 오늘 몇 사람들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만주 변호사. 예? 우리 이동규 본부장. 만주 변호사라고. 예. 이게 뭐냐면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 예. 하도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시면 예. 이렇게 거의 변호사 못지않게 예. 그 법조계에 예. 완전히 꿰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이제 법을 많이 아시지만 예. 저는 이제 분위기를 왜냐면은 이제 주변머리.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면은 분위기를 그렇죠. 잘 봅니다. 예. 분위기를 잘 보고 법조문보다 더 중요해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구치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피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치소 안에 다 피고인들이 그렇죠. 미결수들. 예. 다 미결수예요. 기결수는 교도소 가고. 교도소 가는 거고 이제 미결수들이 이제 다 거기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건데 이제 그 사형 집행하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도 미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결수입니다. 그렇지. 형이 사형으로 선고가 받았으니까 내가 무기징역이면 교도소 가서 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형의 집행 자체가 사형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면 사실 아예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미결수가 되는 거죠. 미결수.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군요. 살인 해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도 미결수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고 그래서 구치소에 보면은 지금 이제 사형 집행장소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판사님 절대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뭐냐면 뭐를 명령 내렸냐면 배소연부터 그러니까 그때 먹은 사람들 통장 몰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배소연 배소연의 이제 뭐냐면 이제 재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통장 거래 내역 이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비서들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이제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는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죄를 이거 상태로는 좀 약해. 좀 보강해. 이런 어떤 차원에서 그 판사님은 지금 유죄를 줄 의지가 있다. 그런데 내용상 이 범죄의 깊이가 조금 약하다. 이거 오히려 보면은 또 범죄의 깊이가 깊지 않느냐. 이런 좀 의혹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 제가 뭐냐면 이거 그냥 판결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 멸통 라이브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모 유튜버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왔는데 네. 거기서도 좀 답답해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원래 이제 판결문은 거의 다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고 내릴 전날이면 판결문을 다 썼어야 됐는데 그 전날에 갑자기 변론기일을 뭐 다시 잡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간다. 뭐 하면서 갸우뚱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요. 보니까 네. 네. 지금 명령한 거, 네. 이 내역을 다 갖고 와라라는 게 결코 이게 이 김혜경한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이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그 계산한 건 다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 김혜경이 지금 재판정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했는데 네. 거기서 네. 뭐를 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죠. 예.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예. 판사님이 볼 때는 굉장히 예. 기분 나쁜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재명하고 김혜경이 음흠. 재판정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네네. 판사님들이 볼 때는 네. 자기들이 무슨 황제야? 아하. 예. 왕이야? 예. 이런 거의 왕비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우리가 저는 사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안 그랬어요. 그럼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겸손한 모습 보이고 예. 그렇게 이제 했고 예. 그 다음에 그 변호사를 쓰더라도 네네. 뭐냐면 국선 변호사 썼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김혜경이 보이는 행태는 음흠. 검찰에서도 묵비권을 하다가 네.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재판장에 가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이렇단 소리를 하다가 예. 그 다음에 막상 재판정에 가니까 예. 거기에서도 묵비권을 또 행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완전히 판사님을 무시한 행동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때리려면 때려봐 이거 아닙니까? 네. 예, 힘 있으면 때려봐. 예. 그 다음에 개딸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를 판사님이 보는데 이게 죄질하고 죄질, 그 다음에 사후의 행동 음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이거는 이게 유죄가 맞다고 심증을 다 굳히는데 이게 만약에 무죄라고 생각하셨다면 판사님이 네네. 벌써 선고했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알겠어요. 제가 딱 느끼기에 이건 수사가 그렇게 검찰이 그거를 사실 다 기록을 찾아갖고 봐라 이 사람들 전혀 그날 쓴 게 없다. 근데 조명원 씨는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딱 끝나는데 그거를 제출을 그렇게 전혀 없이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통화 내역과 녹취록만 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사실상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그 위치와 행위를 파악하기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검찰이 이거로 냈으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 주기에는 좀 미진해. 그러니까 볼 때는 이게 범죄는 있는 것 같아. 범죄는 있는 것 같은 거를 심정적으로 판사님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량해요. 예, 그래서 죄질도 피고인이. 나빠. 죄질도 나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처신상의 문제도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아가지고 판사님은 이제 판결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무죄줄 마음이 있었다면 미진하니까 그거 핑계 대서 맞다. 그러니까 검찰의 증거가 사실 미진해.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입증 못했으니까 이거 뭐 무죄야. 이러면 딱 말이 됐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미진하고 그렇지.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위치와 행위를 파악하기에 제한적이므로 무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거 지금 다 갖고 와봐요. 내가 판단할 거야. 한 번 더 볼게. 볼게. 와 이게 진짜 이동규 본부장 말씀이 맞네. 그러니까 판사가 도리어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죄를 내리려고 한다는 의도가 더 있네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아주 강직한 판사님으로 저는 보여요. 검사가 이걸 제대로 그러면 다 기록을 해갖고 증거로 해서 봐라 판사님 이렇게 지금 다 동선이 다 그날의 동선과 일치합니다라고 딱 냈으면 될 걸. 지금 대장동 검사들이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에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저 검사들 보니까 죄 짓고 못 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와. 다 찾아내서요. 예. 시간대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입체적으로 완전히 모양이 다 형상이. 그 사건 예. 알고 싶으면은 재판정에 가면 되겠네. 참관합니다. 그럼요. 그냥 똑부러지게 나오겠네. 똑부러지게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거 던지는 자체가요. 완전히 판사가 딱 이해가 되도록. 네. 그냥 기승전결이 딱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지금 낸 증거 자체로는 예. 이거 무죄주라는 이야기야? 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봤더니 배소연이가 예. 증인으로 나와!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그러게 200만 원 과태료를 뿌렸는데 내 느낌이 이거예요. 배소연이가 막판에 이거 갑자기 자기 재판 때는 하지도 않은 말 예. 이거 내가 했다 예. 라고 갑자기 거짓 자백을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래 놓고서 다시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이 꼬일 거 이제 아는 거지. 예. 나와서 또 뭐 말을 못 하는 거지. 예. 왜냐면 말 꼬이죠. 증인이면 또 선서도 해야 되고. 근데 예. 다시 자기가 다 독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야. 예. 200만 원인가 과태료를 받아야 돼도. 근데 원래 구인장 발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구인장 발부를 안 한 거는 조금 꺼름직합니다. 그렇죠. 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예. 아니면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부분은 뭐. 판사님은 제가 볼 때는 뭐 배소연의 말에 음. 지금 김혜경 배소연 재판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비중을 두지 않고 하시는 것 같다. 다만 이제 몇 가지의 내용만 네. 정리되면은 아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좌파 패너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맨날 하는 소리가 고작 10만 4천 원 갖고 무슨 죄를 죄를 줄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선고도 역시 무죄가 나올 거다. 근데 300만 원 뭐 백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그러니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혐의가 5건인데 네. 5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공소시효 안 지난 게 요 한 건인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지나서 예. 기소를 하지 못했죠. 기소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다 싹 빼고 예.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또 개딸들은 그 이야기만 나가갖고 딴 데서 지지배배 읊어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종달새군요. 예, 예. 자, 이재명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재판이 무산됐다고 증인이 안 나와서 그 재판, 바로 위례 재판에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어저께 그 전 주인 손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거 그냥 호다락 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돌을 닦아요, 요즘?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무슨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로다. 어디서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맨날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재명 생각보다 무식하다. 유동규는 생각보다 똑똑한데 예. 이재명은 생각보다 무식해. 네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네.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네네. 제 판단 기준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재명은 무식하다는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재명은 입에 무식하다는 걸 달고 다녀요. 아니, 윤석열 정부는 무식해를 2년 동안 5번을 했어요. 예, 지가 무식하니까. 예. 지가 무식하니까. 예. 지는 검사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가 검사가 성격이 좋았으면 검사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컴플렉스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160 몇 등 했대요. 네. 예. 사방연수원에서 168등인가 뭐 해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변호사밖에 못한다. 변호사 못한 거지. 그래갖고 네. 이제 검사 되고 싶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이 게다가 뭐만 하냐면. 예. 그때 이제 보면은 딱 보면 무슨 멸치같이 생겼었어요. 어릴 땐.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 사진 나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사진을 가지고 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마른 멸치같이 생겼는데. 네. 네. 눈이 어릴 때부터 없더만요. 네. 네. 눈이 어릴 때부터 없어요. 비슷하게. 비슷하네. 눈이 어릴 때부터. 예. 여러분, 이게 그 백궁동이 뭐 어쩌고. 표정 비슷해. 쉐쉐 한 번만 해보세요. 쉐쉐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 여도 쉐쉐하고, 저기 가서도 쉐쉐하고, 쉐쉐하면 됩니다. 표정 딱입니다. 표정 딱. 예, 원래 이렇게 되는데, 그 이재명이 무식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걸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는 남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네. 그 기축 통화를 몰라가지고. 네네.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됩니다. 곧 기축통화국이 됩니다. 이렇게 예, 얘기. 곧 기축통화, 곧 은제.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게 알잖아요. 예, 예. 이게 그리고 이 기축통화가 미국도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치환에서 네네. 금치환에서 이걸 갖다가 금치환을 포기한 게 1971년 아닙니까? 근본이제. 예, 근본이제를 갖다가 포기하고 이제 근본이제를 포기한 게 1971년에. 예. 그게 그래서 존슨 대통령인가? 예. 그래갖고 존슨 체제라고 네. 하죠. 그래가지고 원래 그 브리튼 우드 체제에서 와. 생각보다 좀 똑똑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브리튼 우드 체제가 예. 이제 종식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설립된 게 이제 존슨 대통령이 그 1온스당 $35. 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없애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금값이 이제 계속 이제 네. 변동되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뭐냐면 1온스에 $35. 예. 딱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뭐였냐면 기축통화를 갖다가 뭔가가 그러면 이제 달러 대신해서 기축통화할 게 뭐가 있냐. 예. 그때 원래 그 브리튼 우드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이게 그 공동화폐를 만들자. 예. 이랬었거든요. 3프로 TV 한번 출연하시죠? 예? 3프로 TV에 출연 경제 전문가로 딱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거긴 아니라서. 예. 거기에 나가면 이제 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충분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원래 기초통화를 하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네. 그거를 안 하고 달러로 했어요. 그때 이제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라서 예.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이 달러 대체제를 못 찾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와갖고 뭐냐면 이거 우리가 그거 비트코인 이것이 이게 기초통화가 되는 거 전 아니냐?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통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유지하는 건데 이 기축통화라는 거는 역사부터도 있고 이게 내가 오늘부터 기축통화 할 거야 아니면 중국도 못 하는 게 기축통화인데 이 무식한 인간이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기축통화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가 뜨아 이거 제가 좀 변호사라서 똑똑하게 봤던 사람이 저거 무식한 거네. 이런 거고 25만 원 나눠주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25만 원 또 나눠주자. 이런 사람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무식함에 한 가지 더. 뭐죠? 김포광을 없애도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직 이착륙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직 이착륙기 300인승 어떻게 나옵니까? 어서 근데 듣긴 들었어. 보긴 봤어. 근데 그게 그 팩트가 아니라서. 영화 어벤져스에 수직 이착륙기가 나와요. 맞아요. 항공모함 같은 게. 배트맨이 탄 그 비행기도 위로 그냥 위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공상과학 영화를 갖다 보고 쳐보고 난 다음에 그걸 현실하고 헷갈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무식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무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이 다 수사다라는 말에서 내가 딱 느낀 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맨날 지금 자기가 재판 받는데 검찰이 악마래. 검찰이 자기네들 지금 정치보복을 하고 있대. 아니 재판을 받는데 왜 검찰을 얘기해? 재판은 검찰이래. 판사하고 얘기하지. 이재명 말이 맞다니까요. 왜? 이재명 말이 맞아요. 왜요? 살인범한테 악마는 경찰이에요. 아니 판사한테 선고를 잘해달라고 해야지. 이제 판사하고 상대를 해야죠. 자기는 이거는 뭐냐면 판사하고 상대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냐면 정치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판사를 상대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은 사법부하고 입법부하고 대결이 되니까 사건 분립에 붕괴다. 이렇게 이제 하고 판사 길들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자기들한테 더 불리하니까. 그렇죠. 만만한 게 이제 뭐냐면 검찰이요. 검사. 옛날에는 군부 독재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검사 독재. 그게 이제 프로파간다가 옮겨간 거죠. 프로파간다가 옛날에는 군부. 그런데 군부가 이 독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재판은 재판이다 또 뭐 그 허접한 말 하나 남겼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보인데 양은경 기자라고 조선일보의 그 변호사예요. 근데 법률 전문 기자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죠. 그저께 그 기사를 쓴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라는 이 양 기자의 칼럼인데, 그러니까 기사 수첩 같은 건데, 늘 말씀하셨던 부분 내가 좀 기가 막혀서 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이 양 기자가 법조 기자니까 재판 중에 자주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가를 하는데, 이번엔 김문기
네.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네. 보니까 이번에 왜 직접 저 신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재명 신문 피고인 신문이 있는데 네. 이 신문에서 자기 입으로 계속 김 씨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위 직원, 하급 실무자, 유동규의 수행원,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트 있잖아요. 카트 골프 쳤을 때 상식적으로 시장이 타는 차를 공사 본부장이 운전 안 하고 자기 부하가 운전하게 다녔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유동규 부하다. 내 부하가 아니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동규 수행원 그 보조자 이 사람을 시장이랑 같이 타겠다는 건 의전에 어긋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요. 예. 제가 이재명 차를 탄 적이 있어요. 이재명 차를. 의전이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운전했어야 되는데, 네. 예, 원래 그 기사분이 네. 하위직 공무원이 운전했습니다. 예, 그런 의전에 제가 신뢰를 범했는데, 이재명. 그러니까 무식해서 저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의전은 모릅니다. 예, 맨날 그 의전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알맹이 없이 빠져나가려고, 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제 그딴 말을 하는데, 네. 자, 나는 정말 이재명의 인간성 여기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을 계급 사회로 나누는 거니까. 계급으로. 예,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시장이 계층으로. 시장이 뭐 별겁니까? 네. 원래 이거를 갖다가요. 네. 공무원들이 시장 하는 게 예. 시장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시장 군수했어요. 예, 임명직이었죠. 임명직이었어요. 예. 임명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선출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예. 시장을 하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동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시장을 해서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장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요 월급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시장. 예.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목욕탕 사장님이 동네 사람을 제일 많이 아니까 네. 그 목욕탕 사장님이 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네. 권위의식 같은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네. 그냥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예. 예. 이재명이가 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자기는 오히려 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 하위직 공무원하고는 채통이 이상하게 이야기 안 한다. 네. 채통이 이상한다. 네. 지가 무슨 대감입니까? 네. 아니면 국왕입니까? 이런 인간이 뭐냐면 서민들을 위한다. 네. 주댕이를 털어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더러워져서 그렇죠. 이재명의 말을 옮기기도 싫습니다. 네.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애도는 했습니까? 예? 네. 한 번 제대로 애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문기가 돌아가셨는 게 대서특필되잖아요. 네. 저 감옥에 있는 저도 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제가 그때 선거로 바빠가지고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챙겨봐야 합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소식통도 느린 인간이 무슨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양은경 기자도 이 기자 수첩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부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는 머슴이라며 머슴론을 늘 입에 달고 다녔는데 네. 어떻게 김문기 씨를 대하는 태도가 하위 직원 머슴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맞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생각은 머슴이 맞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7급 공무원들 5급 공무원을 갖다가 자기 산업이 부리듯이 예, 공무원을 자기 양말 빨게 하고 속옷 빨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부름 시키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하다못해 그 와이프 수행원까지 시키고 네. 이런 짓을 자행한 게 국고 손실을 준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한테는 머릿속에는 뭐냐면 말로는 자기가 머슴이다 그러지만 네. 예. 머슴인 적이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예, 그런 오만한 예,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끔찍해요. 끔찍해요. 예. 지금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 지사 시절에 한 걸 보면 예. 이 사람은 말은 맨날 자기가 공복이다 하지만 하는 태도와 이 어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그리고 세금 같은 거는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푼돈이야. 내가 늘 쓸 수 있는 돈이야. 법카라는 거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리걸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런 법적인 어떤 이게 절대 안 돼. 예? 절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 돈은 꽁돈이에요. 나라 돈은 꽁돈이고 예,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도 돼.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게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말씀하세요. 계속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오늘 호의비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끊네. 아니, 근데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예. 또 하나 떠오른 게 이거예요. 골프, 저 뉴질랜드인가요? 예. 호주인가요? 예. 그 골프 치셨잖아요. 예. 요트도 돈을 다 내셨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시장이라면 야, 이거 지금 공적인 돈으로 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야 돼요. 예. 예? 그렇잖아요. 아닌 거 알죠. 아닌 거 이미 뻔히 알아. 뻔히 지금 알아요. 다 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알아. 당연히. 근데 그걸 너무너무, 나 맨날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 그걸 그냥 즐기잖아. 네. 이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아,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성남시장 시절에 헤럴드 경제에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가 쓴 기사 맨날 봤어요. 뭐냐면, 와, 시장이 또 훈시를 해. 뭐라고 훈시를 하느냐? 부패지옥 청렴천국. 자기가 늘, 지금, 시 공무원들한테 주장하는 게 있다. 네, 네. 절대 청렴천국 부패지옥이다. 원래 그 사이비 교주들이요. 네. 예, 더 신성시 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청렴한 나라 있잖아요. 네. 나라에서는 부패라는 이야기를 안 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호주를 가갖고요. 네. 제가 그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여기는 그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하느냐. 네. 이거를 물어봤어요. 아주 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네, 네. 근데 호주에 있는 그 공무원은 네.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부패가 뭐야? 부패가 뭐야? 왜 부패하려 해요? 뇌물이 뭐야? 왜 그 공무원이 어디서 부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말조차 꺼낼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은 머릿속에 부패가 자기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뭐냐면 안 들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한테 자기는 아닌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식한 인간이. 네. 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무식하다는 용어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문재인하고 사실 앙숙이잖아요. 앙숙 중에 앙숙인데, 이재명과 문재인이 만나서 손을 잡은 이유가 드디어 오늘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이거를 만들려고 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에요. 네. 특권층인 게 뭐냐면, 문재인도 특권층 의식이 있고, 네. 이재명도 특권층 의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왜냐면 나는 평민들이나 잡아. 네. 일반 애들이나 잡아. 네. 우리 같은 사람을 건드리면 이거는 정치적인 거야. 네. 이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를 옹호하는 국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영부인한테는 그 300만 원짜리 그 파우치. 그것도 이렇게 그 함정으로. 예, 함정으로 놓고 간 거. 예, 예. 그걸 가지고 난리치면서 이 사람들은 몇 억씩, 몇 천억씩, 몇 조씩 나라 돈을 갖다가 풍풍 써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10만 4천 원 썼대, 자기네들은.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말고요. 배소연 월급이 얼마입니까? 예. 배소연은 하나도 문서 작성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오로지 뭐냐면, 수발드는. 이재명 마누라 따라다니는. 네네. 예, 그걸로 다 섞은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 타지마을 갈 때 비행기 값. 김정숙 여사. 예, 김정숙. 그게 300만 원밖에 안 하겠습니까? 네. 음식값만 몇 천만 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는 왜 안 따집니까? 그거 차라리 이거는 세금을 그냥 내버려서 쓴 거고. 예. 거기서는 차라리 세금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